비가 많이 고인 그런 도로 위를 지나다니게 될 때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당연히 좀 아실 텐데 아직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 수막 현상의 어떤 무서움 같은 것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야, 그 뭐 수막 현상 같은 거 그냥 운전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차가 좀 미끄러지더라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수막 현상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막 현상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이거 진짜 이런 상황 만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막 딱 그런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이 수막 현상이라는 거는 타이어 접지력이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 접지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뭘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왜 이제 그 기온차 때문에 좀 더운 여름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좀 많이 있을 텐데 아래쪽 받침이 좀 얇은 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컵에도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온도 차이 때문에 좀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물방울이 좀 맺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살짝만 툭 건드려도 주르륵 밀리는 걸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혹은 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술이다라고 생각이 처음에는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잘 미끄러지나 싶을 정도로 이게 이제 마찰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있는 상태면은 이 정도까지 컵이 테이블 위에서 잘 미끄러질 수는 없는데 요 물기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컵이 이렇게 잘 미끄러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미끄러지거든요. 딱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 영역대가 딱 경계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경계 지점이라는 게 이제 변인을 통제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이 수위라든지 속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똑같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이게 수막 현상이 발생하는 딱 그 경계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속 80km까지는 수막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시속 한 84km 정도부터는 수막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속 80에서 84km는 발의 힘을 조금 더 주냐 덜 주냐의 차이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 4km를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컵이 이 마찰력을 완전히 상실을 하고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는 것처럼 차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직선이라면은 차가 이렇게 미끄러져도 이 주행하는 방향 그대로 특별하게 어떤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걸 당황해서 급격하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약간이라도 곡선이 있거나 혹은 뭐 브레이크를 밟았다든지 해서 뒤쪽 이 하중이 좀 가벼워졌다든지 혹은 가속 페달을 좀 강하게 밟아서 앞쪽이 좀 가벼워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중의 이동이 좀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일단 네 바퀴가 다 접지를 잃겠지만 그 중에 접지를 먼저 잃어버리는 바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 쪽으로 차가 이렇게 스르륵 미끄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속 84km에서 이제 수막 현상이 아까 발생하는 경계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0km에서. 그러면 한 4km 정도 차이로 수막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한 시속 84에서 뭐 한 89, 혹은 뭐 90 정도까지 한 10km 정도 이 감속을 하는 거는 뭐 사실 가속 페달에서 발만 놓고 있으면 되니까 또 그리고 차가 미끄러지고 있는 중에도 차의 무게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빨리 이제 줄어들 테지만 예를 들면은 내가 달리고 있던 속도가 시속 한 100km 정도 구간이었고 또 거기는 수위가 좀 낮았어요. 물이 고여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100km로 달려도 별 특별한 이상 없이 이제 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달리고 있다가 그 속도 그대로 아까 언급을 했었던 이제 80km 지점, 시속 80km 지점 조금 넘어가면 수막 현상이 발생하는 그 정도 수위의 이 웅덩이를 지나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시속 100km에서 한 20km 정도 이 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차이가 거기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코너 구간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살 떨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가 거의 한 1m 정도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 혼자 있어서, 주변에 차가 없고 혼자 있어서 미끄러지다가도 어떻게 운 좋게 감속을 하게 되면 사고가 안 나는 건데, 주변에 뭐 앞, 뒤 혹은 옆에 차가 있거나 혹은 중앙분리대가 있거나 해서 미끄러지는 방향 쪽에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수막 현상이 무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긴 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상황하고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은 뭐 30% 혹은 뭐 40%까지 비가 많이 낼 경우에는 감속 운전을 하라는 얘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노면 상태에 따라서는 뭐 100km 이 제한 속도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점에서는 한 80km도 이제 웅덩이가, 이렇게 물웅덩이가 있는 구간이어서 차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위험 요소가 이제 있다 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좀 감속 운전의 어떤 당위성 같은 부분들이 거기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시야 확보랑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전면 유리 상태가 괜찮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주행을 쭉 하고 있으면은, 이제 운전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좀 시선을, 특히 고속주행에서 조금 멀리 이렇게 보시는 여유가 좀 생기게 되죠. 아무래도 운전 경력이 좀 짧을수록 좀 가까이에 시선을 두고 운전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게 되는데, 운전 경력이 좀 길어서 이렇게 멀리 시선을 두고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앞으로 한 50m, 60m 앞 상황, 거기에 이제 노면 상황 같은 것들까지도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폭우가 심하게 내려서 앞쪽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경우를 빼고라면, 주간에 이제 비가 그래도 좀 제법 많이 내린다, 와이퍼 한 3단 정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수준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 뭐 그 정도 상황이면은 이 노면에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는지, 또 혹은 어느 지점에 물이 고여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바퀴가 다 수막 현상을 겪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수막 현상을 겪는 바퀴의 개수를 좀 줄여주는 게, 근데 이제 주행 방향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뭐 여기서 내가 90도 각도로 드리프트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뭐 왼쪽 바퀴가 됐던 오른쪽 바퀴가 됐던 물웅덩이를 피해서 바퀴 2개 정도를 피해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같은 차로 안에서라도. 그래서 그런 상황은 물웅덩이가 보인다 하면 좀 피할 수 있는, 주변을 빨리 캐치를 하신 다음에 좀 피할 수 있다면은 네 바퀴가 가급적 다 안 밟을 수 있도록 한 2바퀴 정도, 혹은 가능하면 1바퀴 정도만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피해서 주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수막 현상을 겪었을 때의 대처 방법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사실 그러니까 운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봤는데, 시속 한 90km에서 80km 정도까지, 한 10km 정도 범위라면은 빨리 속도를 줄여서 이제 다시 타이어 접지를 찾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만, 한 20km 정도 차이가 나게끔 이제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하면은 차량이 거동을 다시 되찾기 전에 감속을 하게 될 확률이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정말 운밖에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 평소에 좀 연습을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본능하고도 약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뭐 게임을 통해서든, 이 레이싱 게임 이런 걸 통해서든, 아니면 드라이빙 스쿨 같은 그런 곳에서 운전을 배우시던지, 뭐 이런 경험들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아마 차가 휘청휘청하는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본능적으로 좀 세게 밟거나, 아니면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을 막 이렇게 흔드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행위 모두가
다 더 위험에 차를 빠뜨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접지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해결 방법은 뭐냐 하면은 차의 관성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속할 수 있는 여유를 찾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차의 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차가 이 물리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직선이라 그러면 이제 뭐 앞쪽 방향이 될 텐데 앞쪽 방향에서 만약에 수막 현상을 만나서 뒤가 돌아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운전자분들 이런 경험을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중 8구 아마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실 거예요. 그리고 뒤가 돌아가니까 이 앞이 이 내가 주행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아마 느낌을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거기서 이제 카운터를 주실 텐데 이게 이제 최악이죠. 이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이제 뒤가 돌아가고 있는데 뒤가 더 가벼워지니까 카운터를 준 방향대로 그대로 스핀을 할 거고 여기서 당황해서 다시 반대로 가보면은 막 차가 리버스가 걸리면서 막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브레이크를 무조건 밟으면 안 되냐. 여기서 브레이크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수동 이 운전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이제 브레이크 컨트롤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사실 이 수동 운전 테크닉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힐앤토 같은 거 할 때 힐앤토는 변속 테크닉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감속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만큼 이제 감속을 할 때 브레이크 컨트롤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자, 거기서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브레이크 컨트롤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한 절반 정도도 사실 밟을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반떼인 혹은 뭐 밸런스엔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이제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스로틀, 이제 가속 페달, 그리고 브레이크 이 밟는 정도가 다 그래프로 실시간으로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풀 브레이킹 했을 때가 100바까지가 뜨는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한 10바 정도도 사실 이상도 밟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좀 세게 밟는다 싶으면은 한 20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브레이크의 한 20%, 뭐 많이 써봐야 한 30% 정도까지밖에 아마 안 쓰게 될 텐데 한 10% 정도만 갑자기 10%는 좀 약하고 한 15에서 한 20% 정도만이라도 그러니까 20바 정도까지만이라도 브레이크를 팍 이렇게 밟아보시면 시내 주행 상황에서는 차가 이렇게 팍 앞으로 쏠리는 느낌을 엄청 세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밟아도 그렇게 차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막 현상을 겪었을 때 본능적으로 아마 브레이크를 밟으신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밟게 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차가 확 쏠리는 만큼 뒤쪽 하중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상황을 더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럴 때 필요한 거는 브레이크를 뭐 한 5바 그러니까 한 10바 미만 정도로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좀 억제를 하고 브레이크를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컨트롤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좋은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 이제 수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 마모율이 자동에 비해서 좀 낮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자동 변속기 차량에 비해서는 물리적으로 아무래도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미션이 좀 강하게 걸리는 편이고 기업이 차이에 뭐 의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은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빈도나 밟는 강도 같은 것들이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좀 이제 낮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차를 출고를 한 지가 5년이 됐는데도 브레이크 페달이 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네. 제가 뭐 서킷도 한번 갔다 왔고 또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는 그래도 나름 브레이크를 조금 강하게 밟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패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한번 패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도 약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빗길 주행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좋은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수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걸 때
레브 매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클러치를 되게 부드럽게 붙여주면서 이제 즉 변속 충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시면은 이 역시도 차의 거동을 흐트러뜨리는데 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프트 다운을 할 때 이 반클러치처럼 이렇게 유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변속 충격을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하는 방식처럼 레브 매칭하면서 딱 줄여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역시도 변속 충격이라는 게 갑자기 회전수가 다르게 팍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회전수가 시프트 다운 이제 기어를 내릴 때는 엔진 쪽 회전수가 낮다 보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갑자기 팍 걸리는 그런 이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그거는 이제 브레이크를 세게 팍 밟는 행위랑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 지점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또 그 훈련을 평소 때 좀 해놓으셔야지 이제 위험할 일이 없겠죠. 네, 이처럼 이제 브레이크 차량 제동을 급격하게 하는 행위를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뭐 나는 브레이크 컨트롤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만 하시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이게 생각처럼 그런 상황에서 잘 안 돼요. 이게 사람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평소 때 훈련을 해두지 않으면은 갑자기 그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게임으로 미리 좀 사전 체험을 많이 해본 편이어서 실제 운전에도 좀 도움을 얻기도 했는데 게임을 통해서건 아니면 뭐 드라이빙 스쿨을 통해서건 하여튼 그런 연습들을 좀 브레이크 컨트롤하는 연습들을 해두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거하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차량의 거동을 흐트러뜨리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이제 바로 스티어링 휠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 운전을 할 때에도 약간 습관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좀 거칠게 조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많이 목격을 하는데 뭐 이거는 시내에서도 많이 보기도 하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 꽤 많이 봐요.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하냐면 시내 주행에서는 예를 들면은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로 변경을 할 때 보통 일반적인 거는 이제 방향지 시동을 넣고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내가 옮겨갈 차로에 있는 뭐 후행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 차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예측을 하고 뭐 속도를 줄이던 뭐 아니면은 앞차랑 거리를 붙이던 예측을 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본인은 이제 빨리 끼어들고자 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운전대를 팍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확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시내 운전에서뿐만이 아니고 고속도로에서도 끼어들 때 그렇게 끼어드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빗길에서 그렇게 운전하시면 거의 90% 확률로 사고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신 분들은 반드시 그걸 조금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이제 차가 그렇게 휙 꺾어서 들어왔다가 휘청휘청 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거기서 또 반대로 확 이렇게 꺾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네, 그렇게 되면은 차 무게가 요새 뭐 한 1.5톤 안 넘어가는 차들 없잖아요. 안 넘어가는 차들 없기 때문에 차량 무게가 그렇게 관성의 영향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하중이 넘어갔고 또 더군다나 거기서 접지력까지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운전을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브레이크 페달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 운전대 컨트롤 이 두 가지만 좀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내 주행을 하실 때도 제가 이제 항상 지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다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풀 브레이킹 하는 연습 이런 거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일반 도로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뭐 차가 한 대도 없는 아주 심야 시간대나 뭐 이런 뭐 전멸등 이렇게 깜빡이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뭐 이런 도로라면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도로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풀 브레이킹 연습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연습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두 가지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는 것 플러스 정교하게 컨트롤한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이 운전대도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정교하게라는 거는 센티미터 단위로 이렇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정교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로 변경을 할 때에도 뭐 한 5도 정도 살짝 움직여서 보통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간 다음에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다시 반대로 꺾는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꺾은 다음에 다시 센터로 정렬하는 정도 선에서 맞출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연습을 평소 때도 하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을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그 훈련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가 빨리 달릴수록 그리고 빨리 달리면 아무래도 타이어 접지력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 아무래도 될 테니까 한계 주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하고 이 노면이 만나서 느리게 달릴 때는 또 뭐 느리게 달리는데 차가 미끄러질 일은 사실 없잖아요. 노면 상태가 정상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러니까 노면의 마찰력이 낮아져 있는 상태와 사실 차량이 빨리 달리는 상태는 약간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빨리 달리는 거는 이제 차의 관성이 더 크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걸맞는 운전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타이어와 노면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작 대응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필요한 거는 물론 이게 항상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크게 뭔가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뭔가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라고 하는 데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거는 내가 100% 대응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는 다음에는 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수준이 높은 실력의 또 경험이 아주 많은 그런 드라이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있지도 않겠죠. 일반적인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약간 개미지옥에 빠진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